6월 8일 수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종목별로 자세히 내일 시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오늘은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가람 매니저님과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일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서요. 댓글창에 고민되셨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한꺼번에 남겨주시면 이가람 매니저님과 함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일단 2주 전에 말씀해 주셨던 태광, 공략주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5일에 소개해 주셨죠. 예, 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시장이 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당시에도 태광이라는 종목을 설명드렸어요. 네. 그때 뭐 고유가에 대한 수혜 종목이고 앞으로 조선 업황으로 봤을 때도 이런 피팅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가 안 좋을 때는 기관들이 담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증시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눌림이 왔지만 눌림은 주고 또 올라가면서 제가 그때 제시해드렸던 13,500원의 목표가까지 다 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확실히 보여지고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뭐 증산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북미 쪽이나 아니면 뭐 에너지 관련으로 봤을 때도 뭐 태광이나 제가 그때 같이 말씀드렸던 성광밴드 이런 피팅 업체들은 지금 신고가를 가면서 계속 신고가로 뚫어내고 또 밀리고 있지만 크게 밀리기는 지금 업황상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같이 대응하셔가지고 수익 났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은 그래도 좀 수익 실현을 해놓고 나머지 종목,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길게 끌고 가보시면 더 추가적인 수익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대응 같이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광 저번 주에는 저희가 지방선거로 하루 쉬어갔고 또 5월 25일에는 이렇게 좋은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을지 한번 짚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내일이 바로 선물 옵션 동기 만기일이에요. 네, 맞아요. 네. 내일이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데 보통 이럴 때는 큰 변동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어저께 이미 큰 변동성이 나타났죠. 근데 오늘은 전형적인 박상이었는데 선물뿐만 아니고 옵션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오늘 딱 요거 벌써 봤을 겁니다. 전형적인 진짜 이거 만기 앞두고의 박상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수구로 봤을 때는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많이 해줬고 콜옵션과 풋옵션에서의 매수 매도가 많았는데 지수는 생각보다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지금 옵션에서 프리미엄 가치를 좀 빼먹는 형태가 많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서 지금 가격 낮추기를 좀 많이 했던 게 오늘 하루였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을 보면서 결정을 했다라기보다 내일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 포지션 정리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가 장중에 밀리면서 같이 밀려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같이 연동돼서 움직인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거 외에는 결국 동시만기 앞두고서의 포지션에 대한 변화 이런 걸로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게 되면 금요일 날 바로 또 CPI 발표도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일이 이제 동시만기도 있는데 내일 밤입니다. 내일 밤에 유로존에서의 통화정책회의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CPI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CPI 이후 소비자 물가지수 이후에 열리는 그 다음 주에 FOMC에만 관심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저녁에 열리는 유로존, 요 20일 통화정책 회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빅스텝이 나타나게 되면서 뭔가 유로화가 많이 움직이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움직임에 따라서 달러 원 환율, 우리나라의 환율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런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이 가능한 게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그래서 뭔가 CPI 발표하기 이전에 동시만기와 20일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FOMC가 있다. 이런 형태에서는 증시가 방향성을 가지고서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태광이나 뭐 성광밴드 이런 것처럼 정확한 모멘텀이 있다거나 아니면 기관들이 담는 종목들 위주로의 종목 장세가 나타나고 아니면 테마성 종목들만 움직이는 장세가 나타나지 증시 특히 지수와 연동되는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기 어려운 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이런 일정들 체크하시면서 일정이 큰 게 있다면 지수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니 이럴 때는 개별주로 보시는 게 맞는 거니까 다음 주 FOMC 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 종목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종목장 위주로의 대응을 보시면 좀 어렵다라는 시장이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동시 만기일과 함께 또 유럽의 통화정책 회의도 간밤에 예정되어 있고요. 또 다음 주에는 FOMC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앞두고는 또 이렇게 종목별로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내일 시장 공략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인데요. 키워드가 생활 속의 주식이네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주식을 하실 때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뉴스를 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증권사의 리포트를 읽어보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가장 편한 방법 중에 하나가 생활 속에서 찾는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 있긴 하지만 지금 주류 같은 거, 술 관련된 것들은 코로나 때 많이 팔리지 않다가 저희들이 뭐 아니 다른 분들이 음식점 같은 데 가시거나 저녁에 이제 음주를 많이 즐기시는 분들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 판매량이 높아진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그 관련주를 찾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외식을 많이 안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외식도 마련하실 거고요. 그거 외에도 최근에 재택근무를 하시다가 재택근무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단체급식 지금 뭐 사업체들이나 아니면은 골프장 같은 데도 가게 되면 네. 아마 이제 골프장 안에서도 음식을 먹을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수익을 보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생활 속의 주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리오프닝의 수혜주라고도 봐도 될까요? 예, 그렇죠. 지금 리오프닝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눌려져 있었던 것들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억눌렸던 수요가 다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 어떤 종목일지 바로 종목명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은 CJ 프레시웨이인데요. 제가 이거는 식품 같은 데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CJ 프레시웨이가 식품 결국에는 뭐 그냥 도매업을 하는 유통업체이기도 합니다. 유통업을 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매출 비중이 식자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 급식, 단체 급식이 한 20%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식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식품 가격 자체가 원체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그러면 가격 전이가 얼만큼이나 됐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상황인 건데 네. 가공품 같은 경우는 100% 전이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식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는 종목이 되겠고요. 그다음 뒤에 있는 게 단체 급식이 중요한 건데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회사들의 구내 식당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재계약이 잘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의 구내 식당 재계약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뭐 골프장 특히 골프 쪽 같은 경우에 지금 라운딩 하기에 되게 좋은 계절이란 말이죠. 근데 그 라운딩 클럽에서 그 단체 급식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단체 급식 같은 경우는 그 판가 인상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보통 재계약을 할 때 그 급식 단가를 올립니다. 근데 지금 3년 정도 도래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3년째에 도래한 기업들에 대해서 다 지금 단가 인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4월 달과 5월 달만 봤을 때도 매출 성장이 한 두 자릿수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분기가 사실은 좀 실적 우려감이 있었는데 1분기도 생각보다는 잘 나왔어요. 근데 2분기는 당연히 이제 좀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때마침 종목이 또 갑자기 막판에 올라가면서 상승 마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는 뭔가 좀 인플레이션 상황도 오고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제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도 새로운 종목을 찾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식품업체 쪽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계절적인 성수기에 들어가기에 따라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대부분 또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됐던 상황이 많기 때문에 CJ 프레시웨이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이 차트도 같이 볼 수 있으면 차트까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가 그동안 올라갔다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횡보를 보이다가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다시 지금 저가 지금 아래자리 지지라인을 형성해놓고 오늘
갑자기 한번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늘 리오프닝 안에서 엔터즈가 올라갔어요. 네. JYP가 좀 올라갔는데 그 리오프닝에서 엔터즈 말고도 같이 올라간 게 CJ 프레시웨이입니다. 그러면 이게 연속성만 나타나 준다면 다시 한 번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뭔가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약간 오늘 올라가 있기 때문에 뭔가 신규로 접근을 한다면 바로 사기보다 조금 눌리는 관점에서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저 가격 전략까지 한번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조금 눌렸을 때 그래서 45,550원에다가 매수를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을 때 한 44,000원 정도면은 전고점 자리 부근대가 됩니다. 고가 라인이 44,000원을 목표 두시고 만약 내려간다면 38,000원대 라인이 최근에 지지 라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8,000원대가 깨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38,000원에 오게 되면은 이때는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 공략주는 CJ 프레시웨이입니다. 구내 식당이 다시 활성화가 되고 또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도 식사가 있으면서 이렇게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는 큰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매수가는 45,550원, 목표가는 44,000원, 손절 라인은 38,000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지, 스탑일지, 고엔스탑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검색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대장, 두 번째는 MLCC, 세 번째는 블록딜, 네 번째는 2차 전지와 방산주, 그리고 백화점, NFT, 화학주, 폐배터리, 조선기자재까지 자리를 했는데요. 어떤 종목들일지 종목명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일단 오늘 카카오페이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대주주가 이제 좀 오버행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요. 많은 주주분들이 지금 속상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카카오페이는 내일 시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카카오페이는 사실 좀 고민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전 이건 일단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좀 위험성이 있긴 해요. 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고 의견이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들어간다면 뭔가 전략을 좀 짜고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오늘 빠진 이유가 갑자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개파락을 보여줬고 오늘 무려 마이너스 한 15%의 하락 마감을 보여줬는데 이대주주였던 이제 알리바바에서 이제 그 블록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블록딜이 이 지금 오늘 빠진 단가를 보게 되면 지금 블록딜을 단행한 단가보다도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의견 드린 건데 블록들을 했다라는 얘기는 어디선가 이 물량을 받아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지금 그들 자체가 블록들을 받아간 곳이 지금 손실이 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블록들을 받아간 곳에서 뭔가 팔기 위해서 조금 더 올라가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오늘 떨어진 물량을 제가 종가 확인은 못했지만 제가 오기 전까지 봤을 때 연기금이 이 떨어지는 걸 다 받아갔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 블록딜이 한번 나왔고, 그러니까 나와야 될 게 나온 거예요. 이게 원래 올라갈 때도 알리바바의 블록딜이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의 우려감이 있던 건데 나올 게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한번 비중을 줄여놨으니까 잠재적인 오버행 이슈는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자리로부터 뭔가 단기 반등을 보일 수가 있다면 한 번 더 약간 윗자리 올라가는 9만 원대 위에 9만 3천 원, 9만 5천 원대에는 또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스탑보다는 뭐 신규 접근을 봤을 때 또 저가 라인대가 깨지는 거 8만 5천 원대만 다시 깨지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올라가서 갭을 한번 메고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카카오페이가 최근에는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시간에서 좀 대량으로 매도세가 나오면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게 되게 참 고민스러운 상황인 건데 블록딜을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악재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호예수가 풀린 다음에 올라가는 종목도 많고 이런 식으로 블록딜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슈가 재료가 노출이 된 다음에 반등 저가를 찍어놓고 올라가는 종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도 물론 한 2, 3거래 정도는 좀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 저가 라인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진짜 주가가 더 깨질 거기 때문에 또 위험성이 있지만 이 저가를 8만 원대, 8만 5천 원대 저가를 깨지 않는다면
블록딜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 블록 때까지 시간 여유가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술적 반등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악재가 노출이 되게 되면 반대로 이제 저가를 찍고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고 또 반대로 봤을 때는 호재가 노출되게 되면은 이벤트 매도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 역발상으로 본다면은 지금 자리가 단기로 봤을 때는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가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늘릴 필요는 없는 거고 대신에 85,000원을 깨게 되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대주주 알리페이의 블록딜은 예상된 악재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건 뭐 이미 알려져 있던 상황이었었고요. 네. 뭐 이전부터 중국 언론 통해서도 그렇고 알리바바 쪽에서도 그렇고 뭔가 좀 리스크가 생기는 과정에서 자금 마련이 필요했다라는 소식이 이미 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카카오페이의 잠재적인 리스크다라고 부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이미 사실 뭐 알려진 게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악재가 아니다라고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이거는 잠재적인 악재는 맞지만 뭔가 또 앞으로 남아있는 물량이 다 나올 거냐 아니면은 뭐 협력 관계가 깨졌냐 그걸 봐야 되는데 협력 관계가 깨진 건 또 아닙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뭔가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는 2, 3거래일 정도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85,000원대를 깨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노려볼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G화학인데요. LG화학이 LG전자를 누르고 더 잘 나가겠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LG화학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LG화학은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 의견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실적 말씀하셨으니까 실적을 보게 되면 4분기까지는 원래 LG화학이 LG전자보다 앞서고 있었는데 1분기 때 LG전자가 역대 최고 실적을 내면서 1분기는 LG전자가 이제 뭐 이겼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분기 2분기 때는 다시 LG화학이 LG전자를 앞설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 그거 말고도 다른 걸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브랜드 가치를 미국에서 평가를 했는데 브랜드 가치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선 유일하게 화학주에서 그 브랜드 가치 안에 순위권에 들어간 종목이 LG화학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다오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도 제치면서 지금 미국의 브랜드 가치를 봤을 때 3위권까지 올라간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최근에 좀 올라갔던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동안 사실 올라갔던 적이 별로 없어요. 지난번에 LG엔솔하고 분사가 되면서부터 주가가 쭉 내려갔을 뿐, 그 다음에 3월달에 잠깐 올라가고 나서 쭉 횡보만 하다가 올라간 적이 없었는데 최근 다시 한번 올라가주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밸류에이션 자체가 하락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과정, 그 뭔가 증시가 불안정하니까 이런 종목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쏠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요즘 다 올라가지고 2분기 호실적에 대한 전망 자체가 니켈 가격이 올라서 좀 단기적인 수익이라고 봐야 될지 앞으로도 좀 하반기에도 호실적이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실적만 놓고 본다면은 사실 2분기는 LG화학 자체가 전년 동기 작년도보다는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내려갈 가능성은 있는데 그동안 이제 올라갔던 적이 없고 그다음에 음극재 생산량을 봤을 때 앞으로 캐파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종목이 되겠고요.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1월 달에만 잠깐 올랐었다가 3월 달에 잠깐 올랐었고 그다음에는 쭉 내려가면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해외 쪽에서 봤을 때도 골드만삭스에서도 의견 내놓기를 밸류에이션 자체가 워낙에 많이 떨어진 종목이다 보니까 부담이 없다라는 식으로 멘트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외국계 언론 리포트를 사실 국내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외국계에서 약간 이게 좀 과대평가받고 있다. 아니면은
이 종목은 이제 좀 셀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목표가를 낮춰버린다면 그럴 때는 주가가 좀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내려갔던 게 삼성 SDI가 그래서 내려갔던 적이 있었는데 LG화학은 그와 반대로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많이 내려가 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약간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을 봤을 때 매력도가 있는 상태까지 내려왔으니 오히려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가도 위로 제시를 했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2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는 약할 것으로 전망은 되지만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매력이 아직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수급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점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약간 좀 저조하게 아니면 조금 고민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도 좀 고 의견을 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의 실적보다는 좀 해외발 리포트의 평가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인데요. 롯데쇼핑이 6년 만에 흑자 전환한다라는 소식이 맞아요. 나왔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롯데쇼핑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롯데쇼핑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지만 이 종목은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갑자기 올라갔던 게 뭐 6년 만에 흑자 전환할 거다 이런 소식이 나오기 이전부터 나타났던 게 영화관의 회복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CGV는 전환사채 발행 때문에 주가가 못 가고 있지만 네. 콘텐츠의 중앙 같은 경우는 메가박스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가 그다음에 범죄도시 2에 네.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는데 롯데쇼핑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롯데시네마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영화관이 이제 다 회복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관만 놓고 봤을 때는 이번에 원래는 5월달 BEP, 그러니까 5월달 손익분기점을 넘길 거다였는데 생각보다 영화관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니까 5월달만 뿐만 아니고 잘하면 2분기 전체로 봤을 때 2분기 손익분기점을 넘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지금 평가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나타났던 멘트가 6년 만에 롯데쇼핑이 흑자 전환될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나타난 거라서 주가가 앞으로 크게 밀리기보다 굉장히 무거운 종목입니다만 추세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쇼핑은 이렇게 호실적이 기대되는 반면에 같은 유통주인 이마트는 조금 기대가 낮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엇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요, 영화관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롭스나 이런 것도 갖고 있는데, 구조조정은 많이 거쳤어요. 롯데시네마는 영화관 자체가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적자폭이 축소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의 기대감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롭스 같은 경우도 이제 기업적으로 구조조정을 많이 했거든요. 점포도 수도 많이 줄여놨고, 그런 식으로 뭔가 적자폭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 노력이 많이 보인 게 롯데쇼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거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 이번 6년 만에 진짜로 흑자 턴어라운드도 가능하겠다라는 식의 평가가 되고 있는 건데 반면에 이제 이마트를 보게 되면 조금 다른 게 이제 유통 쪽, 그러니까 온라인 유통 채널에다가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롯데쇼핑은 투자보다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무적인 개선세를 좀 많이 해놨고 그다음에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판가를 다 소비자한테 많이 넘겨놓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괜찮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도 똑같은 유통을 하고 있고 판가 전이를 하고 있지만 유통 채널, 온라인 유통 채널에다가도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약간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뭔가 같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마트보다는 진짜로 이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을 한 롯데쇼핑이 올라가고 있고 아직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이마트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유통주이지만 이마트는 온라인 쇼핑에 대한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롯데쇼핑은 구조조정을 많이 거쳐서 지금은 재무가 조금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PC인데요. 삼성과 또 대기업들에서 폐배터리 산업에 좀 진출을 하겠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주목을 받았습니다. MPC는 내일 시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될까요? MPC는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패배터리만 놓고 본다면 네. 되게 좋거든요. 되게 좋은데 MPC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종목이 패배터리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장된 종목 중에 이 기업이 패배터리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정말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패배터리 회사다라는 상장 종목은 없습니다. 네. 네, 실제로는 없고 그게 다 비상장 종목들이에요. 그 지금 부각되고 있는 패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그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상승세는 아무래도 조금 본업이 아니라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은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앞서서는 또 이렇게 폐배터리 시장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폐배터리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규모로 봤을 때 계속 커나가는 시장이 맞거든요. 그래서 뭐 19년도 기준 봤을 때는 시장 규모가 1조 7천억 정도였는데 2030년도에는 21조 원이 될 거고 2040년도에는 무려 68조 원까지 성장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에는 배터리가 이제 폐배터리가 되면서 재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지긋한 얘기는 전기차가 늘어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또 폐배터리 시장이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 아직 상장이 안 된 비상장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전라도 영광군에 있는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 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이 회사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냥 나스닥을 목표로 두고서 IPO를 진행하겠다라는 식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만큼 뭔가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상장된 건 아직 없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 중에 하나는 나스닥으로 목표 두고 IPO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외에 다른 기술력 갖고 있는 회사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 회사가 아마 이제 조만간 IPO에 대한 멘트가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이 나타난다면 되게 좋기 때문에 공모청약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장된 종목들은 주가가 좀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주가도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온 상태에서 오늘도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변동성을 좀 많이 주고 있는 구간이고 뉴스가 나올 때 뉴스에 따라서 올라가는 약간 테마성 종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폐배터리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지금 올라가 있는 이런 테마성 종목보다 뭐 좀 큰 종목을 본다면 새롭게 진출하고 있는 게 코스모 화학이 새롭게 폐배터리에 진출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본다면 코스모 화학 아니면은 진짜 원천 기술을 이미 갖고 있고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비상장 종목이 상장을 할 때 그때 공모청약으로 참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배터리 시장은 전기차 수요에 따라서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지만 비상장 회사 중에서 앞으로 조금 더 기술력 있는 회사들의 공모청약을 노려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고엔스탑 10가지 종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로템과 서울옥션, 롯데정밀화학, MPC는 스탑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6가지 종목들은 고 의견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자막으로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가 올라왔습니다. 매수가는 16만 원에 비중은 25%이신데요. 5%더 추가해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다고 하네요. 삼성전기는 오늘 테슬라 관련 이슈가 네. 붙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단기 반등세를 좀 보여줬는데 삼성전기가 일단 오늘 올라갔던 거는 뉴스 이슈가 붙으면서 올라간 거는 긍정적이기는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게 지금 삼성전기하고 LG이노텍 간에 약간 시총이 좀 격차가 줄고 있었어요. 줄어들고 있는 과정에서 호재선 뉴스 나오면서 올라갔는데 얘가 이제 이어질 거냐 약간 그 판단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비중 추가를 해서 단가가 내려간다는 거. 지금 비중이 25%인데 여기서 5% 추가해봐야 얼마 안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추가하지 마시고 일단 직접 보신 다음에 매수가까지 저는 좀 놓고 본다면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때 이제 좀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이후에 눌렸다가 올라가는지 올라온 다음에 버티다가 올라가는지 버티다가 빠지는지 이럴 때 수급 상황이 오늘 들어왔던 수급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급을 놓고 보시면서 비중을 추가하기보다 왜냐하면 추가하게 되면 그만큼 효과를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어 보이니까 비중을 추가하기보다 일단은 매수가까지는
일단은 좀 보유를 해보시고 그게 왔었을 때 그 당시에서의 또 이슈와 지수의 상황, 그다음에 수급적인 것들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보셔가지고 그때 다시 한 번 더 판단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 상황이 연속되는지를 지켜본 뒤에 매수가까지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비중 추가하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두 번째 종목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KTNG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87,000원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KTNG 요즘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실 KTNG는 개인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KTNG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배당받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배당을 받는 또 전용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또 세금도 면제해 주거든요. 차라리 그쪽으로 옮겨서 가능은 조금 더 이제 길게 놓고 봤을 때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데 일단은 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87,000원이시면은 일단은 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고배당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도 있고 거기다 또 지수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지금 배당 관련해서 이 종목들이 좀 사서 들어 올라가는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매수가 부근까지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매수가에 오게 되면 그때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이게 과연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에 대한 고민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배당을 받기 위해 보유를 할 것이냐 지금 그것만 놓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저라면 저는 주식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수익을 내기 위해 KTNG를 가지고 있기보다 저라면 저는 배당을 받기 위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TNG는 매수가 부근까지 기다려보는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주식 수익이냐 아니면 배당이냐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바로 세 번째 종목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HK 이노엔이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42,2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SK 이노웨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가 그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본어 보게 되면 SK 이노웨인이 아마 그걸 거예요. 컨디션. 네. 네, 그 컨디션 만드는 회사인데 본업이 이제 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뭐 지금 제약바이오기 때문에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2분기 실적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 같아요. 컨디션이 많이 팔리게 되면서 실적이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는지 그런 거에 반응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일단은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는 모멘텀이 좀 약하긴 했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던 게 다 되돌림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원숭이 두창이 다 끝났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최근에 코로나 이슈가 많이 죽어 들어갔고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외신 쪽 보게 되면 오늘 나온 것만 보더라도 미국에서도 원숭이 두창 환자가 더 늘었다는 소식도 네. 있었어요. 그다음에 뭐 그냥 공중에서 전파되는 것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멘트 나올 정도로 근데 그게 공중에서 과연 전파가 되는지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언론 보도가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국내에서 하나가 발견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지금 원숭이 두창 관련된 모멘텀은 좀 소멸이다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42,200원이고 현재가가 41,000원이면 사실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봤을 때 요 아랫자리가 있습니다. 아랫자리 보게 되면 아마 한 4,5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4,500원 정도까지 한 번 더 음봉으로 보여주면서 깨진다면은 이 종목은 그냥 단기로 봤을 때 그냥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로 가는 게 좋겠고요. 4,500원짜리나 4만 원대를 깨지 않고 뭔가 원숭이 두창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한 번 더 반등을 준다면 그때도 길게 보기보다는 매수가 위에서 짧게 나오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K 이노엔은 2분기 실적을 확인해야겠고 또 원숭이 두창 이슈는 국내에서 발병이 되느냐를 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4만 원에서 4,500원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다음 종목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칩스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26,00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가온칩스
새내기 주죠. 새내기 종목이죠. 네. 굉장히 뜨거웠던 IPO 종목인데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끝에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큰 장대 양봉이 보이시죠? 요거 다음부터 올라가지 않아요. 쭉쭉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늘은 최근에 지지라인까지 깼습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최근에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럼 반도체 업황에 돌면서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미 이 종목은 공모처녀 때 가격보다도 월등히 높은 가격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들은 항상 조심해야 될 점이 보호예수 해제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이고 뭔가 단기 라인을 좀 깼다. 이기 때문에 뭔가 내일 바로 반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매도를 하시고 종목 교체를 해가지고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을 보시거나 반도체를 보고 싶고 뭔가 이와 관련된 종목을 보고 싶다면 보호예수 해제라는 리스크를 안고 사기보다 차라리 좀 많이 알려진 종목들, 실제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아마 6월 달 안으로 정부에서 반도체 관련 정책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바꿔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온칩스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보호예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내일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짧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파인텍이 올라왔는데요. 매수가가 2,330원에 비중은 25%라고 하십니다. 이 종목은 그냥 차트로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차트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내일 바로 반등이 중요한 건데 내일 만약에 음봉으로 빠지게 되면 지금 올라왔던 거 다 반납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더 올라가기 위한 모습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바로 반등이 안 나온다면 비중을 지금 너무 많이 넣었기 때문에 비중이라도 한 절반은 줄이는 걸로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반등하는지 더 깨지는지 여부를 보면서 판단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성 파인텍도 내일 반등이 나온다면 또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반등이 안 나온다면 비중을 절반이라도 축소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도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님을 만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제가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다가 이가람 검색하시면 이제 거기에 나오는데 거기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핵심적인 종목에 대한 뉴스와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까지 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밤 9시 40분에 유튜브와 또 MBN 골드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또 공개 방송을 합니다. 거기에 오시면 지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핵심적인 종목과 또 관련 주들을 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또 좋은 정보도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